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용주 의원뿐만 아니라 박지원 그 당시 대표 선대위원장도 소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면 요 말은 검찰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번질 어떤 파장 같은 것들을 놓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면 박지원에 대한 어떤 혐의도 어느 정도 잡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36초 통화한 거. 지난번에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6초가 통화한 것이 발견되고 그날 이제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박지원 전 대표는 선상에 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4월 1일 날 이미 이 충분한 물증이 있고 우리 팀에서 검토 중에 있고 뭐 믿을 만한 제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저희가 얘기했던 4월 3일 날 저희 후보 선출 그다음에 저쪽 당의 그 국민의당의 후보 선출 컨벤션가 없어지면서 우리 지지율이 일정 정도 빠지고 뭐 그딴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로 넘어온 거니까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안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가 원장님 나오면 여쭤보려고 아껴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정치권 내에서? 대답을 하지 마세요. 문제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비슷한 정도 상대당 유력 후보, 더군다나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에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보통 어떻게 할까요? 선대위원장이라면. 그 말씀 제가 여기서 한번 드린 적 없나요? 네, 상황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의 선대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심정적으로.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는 정상적인 선거팀이라면은 그리고 선거라는 관점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이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우리뿐 아니라 상대도 예를 들어 당선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더구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통상 이런 정도 사안, 특히나 후보의 가족,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죠. 우선 첫째로는. 그러니까 그냥 워낙 선거 때의 제보라는 게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죠. 확인해서 이것이 자신이 섰을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사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꽤 오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꽤 오래 이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에서, 더구나 5월 5일 날 발표하고, 그 후에 바로 다음 날 사실상 이것이 제보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적어도 이준서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날 5월 7일 날인가요? 김인원, 김성호 팀에서 이건 우리 다 검증한 거고 여러분 기자들 필요하면 우리가 대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조작이라는 게 그 사안 자체를 조작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활용한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활용하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 정도 되면 아주 꼼꼼하게 검증하죠. 그다음 보고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사안은 보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때 저희 딱 보면 이제 상황실에서 이제 제보를 받아서 추적을 하다가 상황이 딱 발생했잖아요. 그럼 상황 발생해가지고 저녁 8시에 그 이제 선대위 회의 때 보고를 하죠. 상황실에서. 보고를 해서 지금 현장에 김현희 가 있고 뭐 어쩌지 된다. 그래서 그때는 선대위원장이 직접 현장까지 왔어요. 당일날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미 국민의당에서 이것을 오픈해서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선대위원장한테 보고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6일 날 이거는 제보자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유미가 이준서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도 고한 거잖아요. 5월 7일, 8일까지. 그러고 나서도 검찰에서 조사받는 데까지도 함구하고 있다가 직전 이틀 전에 이제 공개되기 이틀 전에 박주선 위원장이 마이크 잡고 사과하고도 단순 사건이다라고 꼬리 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김성호, 김인원 이런 분들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책임 있는 결정권자나 진짜 이제 당의 핵심적인 지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사안일 때는 선거를 치를 때 핵심부에서 사안의 파장, 진정성 여부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 검토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선거의 베테랑들이라면 지금 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 경우를 공격도 해보고 수비도 해보고 많이 해본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주의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쭉 검증을 안 했다면은 참 그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죠. 설명이 어려운 사안이죠.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최소로 봐도 검증이 불명확한 거 알면서도 선거에 이기고 싶어서 그냥 질렀다. 그러니까 불명확하다는 것까지는 안철수나 박지원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사실 맞죠. 상식 벗어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사과하면서 본인이 몰랐다. 그리고 뚜벅 유세 하느냐고 24시간 노출이 돼 있지 않았냐. 그 얘기 들으면서 24시간 어떻게 노출이 됐지? 저는 거기서 이제 혐의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 방송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알 텐데 안철수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내는 적이 있어요. 그냥 툭 치고 넘어갔죠. 툭 치고 갔고 예. 전혀 답할 시간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때 제가 느낀 게 안철수 후보는 이게 최소한 검증이 불명확한 사안이라는 걸 지금 이제 알고 있었구나 굳이 이렇게 법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제가 딱 그렇습니다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이라면 이거 근데 확실한가요? 그 사람 신원은 확실한가요? 체크는 어떻게 했죠? 이런 정도는 바로 후속 질문으로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미니멈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약간 찜찜하다면 이거 좀 찜찜한 거 아닌가요? 그럼 뭐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나요? 그다음에 법적 검토를 하라고 얘기하겠죠. 이것이 만약에 아닐 경우에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런 등등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그 사건 과정에서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전 나왔다고 봐요. 선거에 이기면 별 문제 안 되는 사안이고 선거가 끝나면 고소도 취하될 사안이라는 얘기가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그들끼리 할 때. 요거 믿고 그냥 질렀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가 고소할 때 취하해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아마 고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얼핏 말씀드렸는데 5월 달에 제가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대선 시기에 고소고발 취할 의사가 없냐. 그래서 제가 그 묻는 기자한테 그거 혹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더냐. 자유한국당이냐? 일단 아니래요. 그럼 국민의당이었구나. 국민의당이었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대선이 저희가 5월 9일이고요. 제가 그 질문을 받은 게 거의 2주 후 5월 20날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가 막 들어갈 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저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데 제가 만약 당해서 그런 거 취하하면 제가 반드시 문제제기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노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 건이었나 봐요. 제가 같은 당일 때는 박지원 그러니까 전 대표를 대단하신 분이라고 느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추미애 대표 공격하면서 국민의당 제보조사 사건이 이렇게 SNS에서 정치하는 거 보니까 사람 저렇게 망가질 수도 있구나. 비열하다 그럴까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관점으로만 SNS를 하니까 허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저런 분을 우리가 한때 같은 당으로 좋아한 적이 있었다 이런 생각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언론들이 만들어낸 용어 중에 추미애 패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당을 이제 패스하고 당대표 무시하고 지금 국민의당을 직접 정치했다는데 이거 다른 방향에서 보면은 분명히 팀플레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으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무시하고 국민의당이 사과하고 와 이렇게 했겠냐고요. 이거 일단 아닌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최근에 느끼는 건데 최소한 내부 같은 진영 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왜 예전에 그 영화에서 한참 중요했던 그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유행어가 있었던 것처럼 가끔씩 보면은 민주 진보 쪽의 분들이 그 사소한 디테일에 매달려 가지고 내부적인 갈등이 일으켜서 결국엔 큰 걸 다 그르치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막 흔들어대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지금 적폐의 청산 대상인 사람들이라고 봐서 이런 것들을 뭐 추미애 좀 부족한 사람, 뭔가 성급한 사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프레임에 속지 마시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저는 요거 이제 바라보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처음 시작을 우리가 이제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으로 시작했지만 대선 때를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했던 내부 논쟁 또는 국민적 고민 또는 논쟁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과 국민 대통합의 문제였어요. 정권을 잡은 후에 지금 그거를 좁혀서 얘기해 본다면 어떻게 적폐청산하면서 통합하지? 다른 말로 보면 어떻게 개혁하면서 협치하지? 개혁 협치의 문제예요. 이게 협치라는 게 그냥 다 봐주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시시비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른바 협치 또는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대상들이 100%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눈 감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요번에는 이 사안으로 등장했지만 아마 이후의 진도를 또 나가다 보면 다른 사안으로 다른 건으로 이번 추경과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표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을 하고 원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불만이 또 생길 겁니다. 우리 앞으로 협치를 잘합시다. 이번엔 국회 정상화합니다. 라고 했지만 반드시 문제는 또 생겨요. 근데 그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해야 되는 문제를 야 이것이 뭐 정치적인 탄압 아니냐 이것이 협치냐 막 이런다고 해서 다 덮어야 되나 하는 문제는 몇 번 이건 되돌이표로 되게 돼 있습니다. 뭔가 어떤 근본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발생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문제의 예고편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어요. 시험일 수도 있는데 대원칙은 첫째, 그 실험대에 선 것이 오늘은 추미애 대표일 수 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개혁적 집권 세력 전체가 대원칙으로서 디테일이 어떻든지 간에 당청 관계를 흔들지 않고 가야 된다는 원칙 하나. 두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판단은 결국은 뭘 갖고 하겠어요. 우리가 정치적 판단을 할 때 또는 국민의 눈에서 볼 때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역사적인 정의의 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해가면서 협치의 문제를 풀어야죠. 이 두 가지만 딱 일단 갖고 가면 나머지 문제는 그때그때 우리가 사안을 갖고 이렇게 팀플레이를 해가면서 풀 수 있고 때로는 조금 원칙을 때로는 불가피하게 후퇴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쪽에서 악역을 맡아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속으로 삼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건 뭐 어떻게 이건 정치를 하는 저희 쪽이 감수해야 될 일인 거죠. 국민의당 쪽의 이간질 거기에 좀 도가 좀 지나치더라고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가 가끔씩 우리 방송 들으신대요. 조언 하나 드려보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요 정말로 추미애 패싱 돼버리잖아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도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야 건재함을 과시해야 여당이 지금 튼튼하게 건재하구나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서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가 언론 지상에 안 나올수록 청와대로부터 무시당한다고 계속 이간질할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좀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았잖아요. 추 대표 5초 단위로 띵띵띵 격려 문자요. 지지 문자. 거의 어저께 하루 종일 띵. 그렇구나. 띵. 힘 많이 받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아까 대리기사 그 사건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이미지를 주려고 반대 당이나 정평 같은 데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저렇게 해석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추미애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예요. 어떤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초반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청 관계가 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것만 좀 명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용주 의원뿐만 아니라 박지원 그 당시 대표 선대위원장도 소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면 요 말은 검찰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번질 어떤 파장 같은 것들을 놓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면 박지원에 대한 어떤 혐의도 어느 정도 잡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36초 통화한 거. 지난번에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6초가 통화한 것이 발견되고 그날 이제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박지원 전 대표는 선상에 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4월 1일 날 이미 이 충분한 물증이 있고 우리 팀에서 검토 중에 있고 믿을 만한 제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저희가 얘기했던 4월 3일 날 저희 후보 선출 그다음에 저쪽 당의 국민의당의 후보 선출 컨벤션가 없어지면서 우리 지지율이 일정 정도 빠지고 있던 그딴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로 넘어온 거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사실은 김성호, 김인원 이런 분들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책임 있는 결정권자나 진짜 이제 당의 핵심적인 지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사안일 때는 선거를 치를 때 핵심부에서 사안의 파장,
진정성 여부,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 검토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선거의 베테랑들이라면 지금 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 경우를 공격도 해보고 수비도 해보고 많이 해본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주의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쭉 검증을 안 했다면은 참 그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죠. 설명이 어려운 사안이죠.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최소로 봐도 검증이 불명확한 거 알면서도 선거에 이기고 싶어서 그냥 질렀다. 그러니까 불명확하다는 것까지는 안철수나 박지원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사실 맞죠. 상식 벗어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사과하면서 본인이 몰랐다. 예를 들어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때 저희 딱 보면 이제 상황실에서 이제 제보를 받아서 추적을 하다가 상황이 딱 발생했잖아요. 그럼 상황 발생해가지고 저녁 8시에 이제 선대위 회의 때 보고를 하죠. 상황실에서. 보고를 해서 지금 현장에 김현희 가 있고 뭐 어쩌지 된다. 그래서 그때는 선대위원장이 직접 현장까지 왔어요. 당일날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미 국민의당에서 이것을 오픈해서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선대위원장한테 보고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6일 날 이거는 제보자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유미가 이준서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도 고한 거잖아요. 5월 7일, 8일까지. 그러고 나서도 검찰에서 조사받는 데까지도 함구하고 있다가 직전 이틀 전에 이제 공개되기 이틀 전에 박주선 위원장이 마이크 잡고 사과하고도 단순 사건이다라고 꼬리 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가 원장님 나오면 여쭤보려고 아껴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정치권 내에서. 대답을 하지 마세요. 문제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비슷한 정도 상대당 유력 후보, 더군다나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에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보통 어떻게 할까요? 선대위원장이라면. 그 말씀 제가 여기서 한번 드린 적 없나요? 네. 상황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의 선대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심정적으로.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는 정상적인 선거팀이라면은, 그리고 선거라는 관점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이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우리뿐 아니라 상대도 예를 들어 당선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더구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통상 이런 정도 사안, 특히나 후보의 가족,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죠. 우선 첫째로는. 그러니까 그냥 워낙 선거 때의 제보라는 게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죠. 확인해서 이것이 자신이 섰을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사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꽤 오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꽤 오래 이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에서, 더구나 5월 5일 날 발표하고 그 후에 바로 다음 날 사실상 이것이 제보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적어도 이준서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날 5월 7일 날인가요? 김인원, 김성호 팀에서 이건 우리 다 검증한 거고 여러분 기자들 필요하면 우리가 대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조작이라는 게 그 사안 자체를 조작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활용한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활용하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 정도 되면 아주 꼼꼼하게 검증하죠. 그다음 보고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사안은 보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